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 가만히 지켜보면 나오는 그들의 일상. 공부방 선생님의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기계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넣고 팥을 넣고 찍어내면 똑같은 틀에 나온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붕어빵은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모양과 그 팥의 위치나 터짐에 따라서 약간 모양, 형태가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거죠, 요즘에. 더더욱 느끼는 거죠. 항상 느끼고, 항상 깨닫고, 항상 반성하지만 요즘에 제가 또 새롭게 또 깨달으면서, 새롭게 또 반성하면서, 새롭게 저를 다져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의 눈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의 귀와 아이들의 입입니다. 뭐 귀신이 무서워?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무서워? 남편이 무서워? 그거 다 내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눈과 내 아이의 귀와 내 아이의 입이 정말 저는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행여나 내가 아이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행,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내 아이에게 보여줘서 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할까 봐 걱정일 때도 많죠. 그래서 내 아이를 보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옷 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가다듬기도 하고 아이를 보면서 다시 나를 반성하고 또 나를 되새겨 보기도 하고 또 나를 긍정적으로 다져보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공부방에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다 각자 개성 있고 각자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말투, 그 아이들의 해놓은 행동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럼 그 집에 특유의 생활, 그 집에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아이를 통해서 나와요. 그 집의 가족사가 그 아이의 눈과 그 아이의 입과 그 아이의 귀와 그 아이의 행동으로 그 집의 가족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너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너희 집은 이런 환경이구나. 그래 너희 집의 문화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네의 마인드가 곧 너 엄마 아빠의 마인드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깜짝 놀라면서 또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른즉 저희 학원은 제가 그룹식으로 수업을 할 때도 있었죠. 그룹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코칭 수업으로 수업을 전환을 하면서 이제 좀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 실력이 낮은 아이를 지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레벨이 높으면 나보다 살짝 레벨이 낮은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잘공이 모르네. 그럼 언니야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 물어보고 내가 뭘 물어봐야 할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못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어보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서로 물어보고 서로 가르쳐주는 이런 수업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레벨이 낮은 아이들을 언니 오빠한테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같지만 나보다 나이가 동생이지만 그 아이한테 가서 나보다 레벨이 살짝 높은 아이한테 가서 질문하고 내가 모르는 걸 답을 얻어와서 다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들어보고 어떻게 설명하나 라고 잘 들어보고 그 레벨이 높은 아이가 레벨이 낮은 아이 설명을 잘 해주면 저한테 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살짝 레벨이 높은 아이가 그 밑에 단계 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 잘 못하면 저는 그 두 아이를 같이 부릅니다. 둘 다 와 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죠. 그래서 레벨이 높은 아이는 다시 반복해서 습득을 한번 하게 되는 거고 레벨이 낮은 아이는 다시 설명을 듣고 나를 다지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초 6학년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네가 원하는 답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 못한 걸 언니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해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가서 언니 이거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언니가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주다가 설명 그럴싸하게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잘 키운 제자 하나가 웬만한 알바생보다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이렇게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중학생 하는 말이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응 알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잘공이가 나한테 설명해봐. 제가 빵 터졌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알아들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 하고 또 설명을 막 하다가 이해했어? 물어보고 이해했어요. 그럼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설명해봐 하고 애한테 다시 설명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거꾸로 수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거꾸로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꾸로 수업을 저는 선호한 편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지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못하는 건 네 지식이 아니야. 내가 머릿속에 막 뒤죽박 섞여 있는 걸 한 번을 통해서 말을 해버리면 이 뒤죽박죽이 머릿속에 있는 게 한 방에 정리가 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건 네 거가 아니고 그거 섞여 있는 거고 버려진 거야. 다시 공부해야 돼 라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알아들었어? 응, 그래. 이제 잘공이가 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무지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이들의 보고 그대로 나를 따라하는구나. 아이들이 나를 붕어판처럼 여기고 나의 모습, 나의 행적, 나의 말투, 나의 에너지, 나의 긍정적인 사고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구나. 아, 내가 똑바로 행동을 해야겠다. 내가 바른 자세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겠고 아이들한테 좋은 에너지, 좋은 긍정적인 거 그리고 좋은 것만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철학을 좀 더 많이 쌓아서 아이들한테 많이 알게 모르게 주어야겠구나. 나의 보는 듯 안 보는 듯 아이들이 지켜보고 나를 따라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나의 붕어빵처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반성하게 하더라고요. 똑바로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참 돌을 많이 닦아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투, 긍정적인 행위를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가 배워서 저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다반사 일어나요. 저희 학원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뭘 모르면 칠판에 가서 설명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한 아이가 나와서 칠판에서 막 설명을 하죠. 그러면 칠판에 설명할 때도 목소리를 항상 크게 하고 항상 이 청중을 향해서 보면서 질문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표를 하라 하거든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말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 다니다가 다른 학원 간 선생님들이 한 말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선생님이 그래. 잘공이 학원에서 온 아이들은 물어보면 되게 대답을 잘해. 잘공이 학원에서 오는 아이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말해.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되게 잘해. 정리도 정말 잘해. 노트 정리도 정말 잘하고 요점 정리도 정말 잘하고 아이들이 정말 밝아. 그리고 선생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다른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거기 갔을 때 테스트를 하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그 다른 학원 한 곳에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주변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학부형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공이 탄탄하다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어요 하고 나가시는 어머니들 한 80%는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뿌듯하죠. 당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 당당하게 잘 지도했구나 하면서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붕어빵인 나의 아이들을 보면서
또다시 나를 되새기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바르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우리 아이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한번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 속에서 분명히 선생님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점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아이들을 보고 나쁜 점, 내 모습이 보이는 나쁜 점은 다시 고치고 또 나를 또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저희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반 선생님의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